그래서 파일을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파일이랑 뭐 거의 같은데요. 그냥 제가 하나 좀 바꿔서요. 그냥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바뀐 트렌드를 조금 더 better represent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요. 얘는요. 익스커션 이름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저희를 그래 저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처음 보는 분도 있지만은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공부하다 막히거나 뭐 질문점 있거나 하시면은요 카톡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까먹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우선은 아이비를 이번에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운이 매우 좋지 않게도 커리큘럼이 딱 바뀌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첫 타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는 그 시기에 아이비를 시작하시는 그런 운명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행하긴 한데, 근데 막 엄청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양이 늘긴 늘었어요. 그리고 양보다도 그 문제의 스타일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페이퍼 1, 2, 3가 있고, 뭐 옵션 토픽이 있고, 이런 거 혹시 뭐 들어본 적 있으면 다 지우시고요.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페이퍼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데이터 문제, 실험 문제가 나오는 과목이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우지 않은 데이터라는 파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냥 외워서 되는 부분이 있고 외워서 되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오는 어느 정도는 좀 팩트 베이스니까 암기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ample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제가 지금 새로 보여드릴 파일에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문제는 되게 쉬워. 별거 아니야. 이건 지금 아마 처음 보는 것 테니까 한번 같이 보자. 자, 한번 상황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할베 아저씨가 블러드 베슬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 여기서 블러드 베슬 H에다 손가락을 막았대. 그리고 손가락을 H에다가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끌고 갔대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은 H를 막은 다음에 왼쪽으로 슬라이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피가 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H와 O의 손가락을 놨다가 H는 내버려 두고 O 자리는 좀 움직인 건데요. 자, 요거를 일단은 요거를 배우신 경우가 있고 안 배우신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막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블러드 베슬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분 짓는 게 되게 단순해요. artery는요, carrying blood away from the heart 라는 펑션을 가지고 있고요. vein이라는 것은요, carrying blood to the heart 라는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예요. 뭐 이걸 아시면은 뭐 좋고 모르셔도 그냥 지금 아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물론 뭐 캐필러리 있습니다. 캐필러리는 뭐좀 다른 성질이니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산소가 있고 없고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어쨌건 블러드 베슬을 구분 짓는 기준 이거예요. 피가 흐르는 방향이 심장으로 가는 거니 아니면은 심장에서 출발하는 거니인 겁니다. 그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실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H에 손가락을 두고요. 그림엔 없지만은 두 번째 손가락을 H 막은 다음에 일로 왼쪽으로 움직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요. finger H를 뗐대요. 그랬더니 블러드가 다시 refilling 됐답니다. 그러면은 H의 손가락을 뗐을 때 지금 O는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O는 손가락이 있는 건데 H에서 손가락 떼버렸을 때 블러드가 refill하는 거니까 그러면 P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죠? H를 채웠을 때 다시 차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심장 쪽으로 가는 거네. 베인이네요. 그죠? 그게 물어본 거거든요. 얘가. 이거요. 되게 쉽죠? 1점이야.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쉬운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 파일을 미리 안 보내드려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봤잖아요. 처음, 그쵸? 근데 실제로 시험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배워요.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비 씨 이름은 나와요. 그래서 할비 아저씨가 블러드 베슬을 연구했습니다. 이거는 배워요. 그래서 할비 씨가 블러드 베슬을 연구했다라는 사실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아저씨가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는 이 실험의 디테일은 커리큘럼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어 했던 게 뭐냐면은 자, 요 지식 이건 배우는 거니까 이거를 아는 상태, 이거는 외워서 아는 거야. 이거를 외워서 아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 내용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요걸 활용해서 이거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배운 거는 이거야. 배운 거는 이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점수가 높지도 않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게 갖고 나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뭐 SL 페이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L에도 이 정도 나오고요. 만약 여러분은 H이시면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생각해 주세요. 뭐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하고 어렵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우는 건 이건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좀 응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퍼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이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건데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비중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에서는 요런 포인트가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우시는 게 중요하지만 외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것도 좀 따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그런 관점을 일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파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물론, 거기 있습니다. 이거 말고, 보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들어보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성질일 것. 이거는 뭐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일 거야. 왜냐면은 이런 형태로 그냥 그래프를 주는 거는 종종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분석해보자. 이것도 약간 뭐 여러분들 학교 진도에 따라 가지고 배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다라는 걸 한번 포커스 해보죠. 자, 요거는 미리 읽어볼 기회가 있었죠? 이거는 미리 드린 거니까. 뭐 안 읽어봤어도 돼요. 한번 같이 보자. 일단은 글자가 좀 많은데 보통 이 정도 길이는 돼요. 문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자,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만났을 때 1차적으로 무조건 맨 먼저 하실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independent variable이 무엇인가, dependent variable 무엇인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IDV가 independent variable이 항상 axis에 있는 것이고요. dependent가 항상 y axis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는 항상 내가 independent variable 바꿨을 때 그것이 dependent variable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축이요, 크로모즘 포지션이고요, Y축이 diversity래요. 그러니까 independent variable이 position은 크로모즘이 되겠습니다. 크로모즘 7이래요. 쌀 세 가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dependent variable이 diversity index래요. 그리고 diversity index는 유닛이 없어요. 괜찮아요. 유닛이 없는 경우는 이제 보통 그냥 relative한 거니까 지네끼리 비교해가지고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쌀 종류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이버시티를 관찰하고 싶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루피 포군이라는 친구는 약간 그래프가 이런데 좀 전반적으로 다이버시티가 높은 느낌이고요. 지퍼니카라는 친구는 전반적으로 다이버시티가 좀 낮은 편이에요. 중간적으로 높긴 하지만은 그리고 인디카는 중간에 꼈네요. 어? 이런 느낌? 그리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순서를 보자면은 1등이 울피포건, 2등이 인디카, 3등이 제포니카가 되겠습니다. 다이버시티 랭킹이야. 물론 굉장히 대충 본 거지만, 그죠? 셋 다 쌀이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다이버시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 크로모솜의 위치를 봤을 때 그 크로모솜의 위치에서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포니카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1.5, 여기 1.5 정도죠. 굉장히 로우 다이버시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라이즈 사티바 제포니카를 내가 100마리 준비했어요. 그러면 제포니카를 쌀을 100마리 준비한 다음에 그 100마리를 연구해 봤더니 100마리 전부 다 크로모즘 7번에서 1.5 메가베이스 위치에서 시퀀스가 전부 다 뭐 A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1000마리 연구해 봤는데 100마리, 1000마리가 전부 다 같은 크로모즘의 같은 위치에 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로우 인덱스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100마리, 1000마리 연구해 봤을 때 100마리, 1000마리가 특정 위치에서의 시퀀스가 다 달라. 누구는 A고 누구는 T고 누구는 C고 막 랜덤이야. 그러면은 다이버시티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로모즘에서의 특정 위치에서 시퀀스가 얼마큼 달라지는지를 봤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이버시티가 높냐 낮냐라는 것이 이 친구들이 살아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한 줄 요약하자면은 다이버시티가 낮을수록 인간이 오래 키웠던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농사를 오래 지었을수록 다이버시티가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루피포곤이 지금 가장 높은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죠? 말이 돼? 왜냐면 루피포곤은 애초에 처음부터 야생종이거든요. 아예 농사 짓는 게 아니야. 그냥 야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막 자라잖아, 지 마음대로. 그러면은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야생에서 마음대로 막 자라니까 굉장히 하이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키우는 거는요, 로우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쌀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키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표시되어 있는 PROG라는 걸 보십시오. PROG라는 주인의 위치래요. 보시면은 루피포고는 높은데요. 인디카랑 제포니카는 낮아요, 둘 다. 왜냐면 PROG1의 기능이 뭐냐면은 보니까 standing upright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PROG1이라는 주는요, standing upright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야생에서 살아가는 쌀이라면은 standing upright을 잘 하든가 못 하든가 별 상관이 없죠. 그전 지 맘대로죠. 그러니까 스탠딩 업라이트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섞여 있으니까 야생인 경우는 PROG1에 대한 다이버시티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인디카랑 제포니카 같은 경우는 인간이 키우는 거니까 인간이 키우는 거라면 당연히 스탠딩 업라이트를 잘하는 버전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PROG1의 다이버시티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크로모솜에서의 다이버시티를 보면은 이 차이를 가지고 얼만큼 애들이 비슷한지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문제에서 그것까지 물어본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보통 크로모즘 데이터는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이거를 맞추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분석합시다라는 그런 테크닉을 보는 거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PRO1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문제를 보십시오. 뭐 A번은 스킵할게요. A번 더 나중에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그죠? 얘는 팩트 베이스니까 B번도 스킵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낮은 놈이니까 그냥 제포니까 말하는 거지. C번 해봅시다. Compare and contrast the trends of resistive repo and resistive indica. 이고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문제에서 comparing하고 contrasting 하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 지을 필요 없긴 한데, 근데 C번처럼 compare and contrast가 명확히 물어봤으면은 이런 경우는 무조건 similarity랑 difference를 하나씩 얘기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점이잖아. 그죠? 2점인 거 보니까 분명히 1점씩 주겠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공통점을 찾자면은 지금 루피포곤하고 인디카를 비교하는 거니까 요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다이버시티가 높은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포지션 한 뭐 0에서 1.7까지는 둘 다 하이 다이버시티다라는 게 뭐 같은 점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둘 다 여기 한 0.7 정도의 굉장히 높은 구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든가. 차이점은 뭐 여기 뭐 2메가 베이스 포지션에서 인디카는 낮고 쟤는 높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PROG 1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높고 낮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반처럼 물어보는 거는 그 이유까지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저희가 봤던 것처럼 막 누가 인간이 오래 키운 거고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완전히 matter of fact처럼 그냥 딱 물어보는 것만 스테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 필요 없이 공통점과 차이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좀 in-depth analysis는 주로 후반에 나오거든요. 그죠? 자, 뒤에 거. 실험을 또 해봤답니다. 이건 좀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요. 같은 쌀인데요. 쥔 3개. 아까는 크로모존 7번만을 본 건데, 이번엔 쥔 3개를 보겠대요. GH7하고 DPO2랑 GF3라는 쥔 3개를 가져왔습니다.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한가 봐. 어차피 우리는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얼마큼 비슷한지, 얼마큼 안 비슷한지만 눈치채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죠. 인디카 친구를 보시면요. 인디카는 쥔 3개에 대해서 ancestral allele 포션이 큰 편이고요. derived allele 포션이 작은 편이 있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포니카 친구는 반대로 ancestral 버전의 포션이 작고요. derived가 커요. 그러면 딱 이것만 봐서 추측해 보자면은 ancestral이라는 것은 옛날에 조상님 때 야생에서 인간이 키우기 전 상태니까 옛날에 머나먼 옛날에 조상님의 시퀀스와 지금 시퀀스가 비슷하다는 것은 조금 더 인간의 손을 덜 탔다는 말이겠죠? 드라이브는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퍼니까 같은 친구는 조상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드라이브 된 거의 포션이 커요.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지은 지 좀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저번 그 앞에 문제랑 비슷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걸 보자면은 자 이런 건데요. 역시 짜잘한 거 스킵할게요. 지금 뭐 이거는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 좀 크게 보는 거 보자. G번을 보시면요. 얘가 지금 이 문제 주인공이거든요. Discuss whether there's evidence that the two subspecies of Rhizotidae might have evolved independently from 루피포곤이니까 두 가지가 서로 independent하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루피포곤이라는 그런 야생에 있는 쌀의 조상님격인 친구들에서부터 얘네가 independent하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갈라져 나온 것이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이것 때문에 제가 미리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누가 봐도 제포니카랑 인디카랑 차이가 좀 나요. 그죠? 제포니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로우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고요. 인디카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제포니카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로우 다이버시티니까 아무래도 인디카랑은 다르게 좀 더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것 같다라는 거를 인디케이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봤지만은 제포니카가 확실하게 드라이브가 많으니까 GHD7과 DPL2와 GF3 하는 진 세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라이브의 포션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야생종으로부터 뭔가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wild species에서부터 변화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인간이 농사를 좀 오래 지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제포니카랑 인디카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볼루션 챕터를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페디그리 차트가 있을 때, 페디그리가 아니고 그 팔로제니 차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의 그룹하고 얘 그룹이 따로 있죠? 갈라져 놨잖아, 그죠? 인디카는 지금 울피포건 1, 2랑 같은 그룹, 같은 클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같은 클레이드 있고요. 같은 그룹입니다. 같은 클레이드 있고요. 그리고 제포니카랑 울피포건 3가 같은 클레이드 있어요.
그러니까 제포니카랑 룰프고는 different clade니까 뭐 이걸 봐서도 둘이 충분히 다르다. 약간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골랐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제포니카랑 인디카가 조금 different kind of lifestyle을 가지고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요. 최근 데이터 문제는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서 critical evaluation을 요구합니다. 그런 말이 없더라도. discuss whether 혹은 문제에서 justify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evaluate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면요. critical하게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반박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뭐 반박하는 포인트가 없으면 점수를 깎습니다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반박하지 않고서는 4점 못 받을걸? 어떻게 설명해도 네 가지씩이나 할 말이 없어요. 뭐 탈탈 털어도 보통 두 개, 진짜 악착같이 하면 세 개까지 나오겠다. 근데 네 가지씩이나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4점이라면은 뭐 두 개 정도는 얘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두 개 정도는 반박하라는 겁니다. 아니 뭐 세 개 동의하고 한 개 반박하든가.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문제는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그래프를 다 활용한다라는 게 숨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점이라면은 두 개로 긍정하고 한 개로 반박하는 거. 4점이라면은 두 개로 긍정하고 두 개로 반박하는 거. 아니면 3점으로 뭐 동의하고 1점으로 반박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박 포인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 보자. 일단 얘네가 항상 문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 90%는 말 되는 걸 주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그래프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인디카랑 제포니카가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대놓고 그게 주제야. 얘랑 누가 봐도 다르잖아. 물론 비슷한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절대로 비슷하다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얻는 첫 번째 결론은 제포니카랑 인디카랑 다이버시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라는 게 맞아요. 매우 맞는 말이야. 매우 맞는 말인데 크로모좀 7번이에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쌀이 크로모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을 거 아니야. 몇십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쵸? 4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모좀 몇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7번 한 개 골라가지고 비교해봤더니 제포니카랑 인디카랑 되게 다르니까 얘는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부분적으로 본 거 아니야? 이거는 거의 뭐 인간으로 치면은 뭐 소개팅하기 전에 사진 보내는데 발 사진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내가 소개팅할 때 발 사진 보낸다고 발 사진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내 발 맞아요, 그죠? 내 발이야, 내 발인데 내 발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소개팅 사진에 발을 보냈다는 것은 뭔가 조금 굉장히 전체적인 그 클리어 이미지를 가지는 걸 방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모솜이 많은데 7번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크로모솜 몇십 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비슷해요. 요 주어진 진 세 개를 보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봐도 진짜 확실하게 제포니카랑 인디카랑 서로 다른 것 같거든요. 요 진 세 개를 봤을 때는요. 근데 쥔이 세 개가 아니잖아요. 쥔 많죠. 쥔이 몇백 개, 몇천 개 있을 텐데 그 몇천 개 중에서 세 개 비교해 봤더니 인디카랑 제포니카랑 다른 것 같아요. 인디카는 조상님에서 많이 안 벗어났고요. 제포니카는 조상님 많이 벗어났어요. 라는 결론 내리면은 너무 앞서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항상 반박 포인트는요. 이 친구들이 문제 주장하는 게 뭐 말이 돼요. 거의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비판할 때 항상 약간 thinking outside the box 하셔야 됩니다. 그래, 크로모좀 7번을 보자면 네 말이 맞다. 근데 다른 것도 있지 않니? 요 주인 세 개를 보면 네 말이 맞다. 근데 주인이 다른 것도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말이 돼요. 근데 얘네가 보여주는 실험에서는 분명히 얘네가 주장하는 말이 될 거야. 애초에 그 실험을 통해서 그 결론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 실험 바깥쪽에서 벗어나가지고, 아, 이 실험은 좋다. 근데 그걸 벗어난 범위에서 과연 말이 될까? 라는 식으로 조금 사고를 익스펜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픽마다 익스펜딩 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렇게 DNA를 보는 거는 DNA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크게 보자라는 게 주로 비판 포인트고요. 뭐 만약에 데이터가 환경에 대한 거라면은 뭐 너 실험 많이 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토픽이 병을 고치는 거라면은 병을 고치는 게 실험 보통 쥐로 하니까 쥐한테는 좋지만 이게 진짜 인간한테 어떨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실험하는 건 동의하는데 그 바깥 포인트에서 비판점을 찾으시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거는 뭐 데이터 문제 원래 나오던 스타일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는데 항상 후반으로 갈수록 좀 크리티컬하게 분석하는 비판점을 찾는 것이 요구되는 트렌드니까 항상 thinking outside the box 하는 것을 좀 연습하시고요. 근데 패턴이 있어가지고 몇 번 보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피 뽑는 거 있죠. 뽑지 않았지만 피 문제처럼 주어진 지식, 배운 거는 요만큼인데 이거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처음 보는 상황에 어플라이 시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더 어렵고. 근데 여러분은 그게 많이 날 거라 가지고 항상 그거를 조심해 주세요. 안 배웠던 상황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페이퍼 원피는요. 뭐 보시면 디스크립션이 대놓고 그거야. 아직 안 배웠던 거에서 문제가 나갈 겁니다가 페이퍼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것이고요. 뭐 커리큘럼 바뀐 거에 민감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으면 카톡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뭐 학교 중 프로그램 개강 9월 말에 하니까 이것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카톡 주시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도록 해요. 혹시 뭐 일 있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안녕.